여러분, 임대차 3법이 이제 그 법 시행이 한지 이제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이제 2년이 다 돼서 도래되는 시점인데, 사실 이게 말이 많았죠. 왜 말이 많았냐면, 임대인하고 그다음 임차인이 갈등을 겪게 되자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게 서로 간에 이 책임을 계속 전가하고 또 전가하고 갈등의 요소가, 그래서 이 법의 해석 때문에 이런 그 고소라든지 그다음에 법적 그런 심판, 그다음에 이것저것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는데, 저도 사실 이거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면 사실 별의별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임대차 3법이랑 관련된 그 사례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한 중순쯤에 7월 중순쯤에 전세가 좀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됐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집을 저는 이제 집을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그냥 전세를 어쨌든 갱신을 안 하고 실거주를 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갱신을 안 하고 집을 좀 팔든지, 아니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뒤쪽 들어가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분께서는 알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신을 주셨죠. 차라리 이 집을 내가 매수를 하겠다, 매수에 대한 의지를 좀 밝히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그런 적정 시세, 자, 낮은 호가하고 큰 호가가 있으면 이 낮은 호가에 맞춰서 내가 이 집을 사겠다라고 해서, 일단 그 다음날 제가 생각을 해보고 알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 집을 팔고 제가 다른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봐요. 왜냐면은 요즘 대출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의 이제 한도,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걸 확인해 봤을 때 생각보다 이자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뭐 20년, 30년 동안 나눠서 내놓는다고 해도 그거를 낼 수 있는 범위가 컸던 거죠. 왜냐면은 대출을 3억 이상 땡겨야 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셔가지고, 결국적으로 일단은 만기가 7월 중순이니까 7월 중순에서, 원래 처음에 원칙은 뭐였냐면 7월 중순에서 플러스 제가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시간을 더 드릴 테니 이사를 할 집, 그러니까 이사를 할 집을 더 알아보셔라. 알아보시고 이사할 집이 정해지시면 뭐 8월이 되든 9월이 되든 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맞춰서 이사를 가지시면 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제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죠. 협의가 됐는데, 여기저기 좀 알아봤겠죠. 자기도 알아보고 뭐 시세라든지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 이런 상황도 물어보고 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저는 솔직히 뭐 7월부터 해서 8월, 9월 이렇게 기간을 딱 드린 건데, 얼마 뒤에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 땡땡땡인데 전세 계약 갱신권 청구권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직접 거절하신다고 하니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갱신 청구 요구를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얘기를 듣고 인터넷 기사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갱신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렇죠. 왜냐면은 충분히 시간을 들였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를 들었지만 자기가 안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갱신 청구를 계속 하신다고 하니 어쨌든 쭉 사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시세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갈등의 좀 양상을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 실거주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매매하기 힘드시다고 하니, 실거주, 그냥 무조건 전세 만기에 빼달라, 전세 만기에 빼달라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맞춰서 그거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를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 맞춰가지고, 실거주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그러면 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를 현재 이제 법률상, 명시상 근거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무조건 7월 중순에 무조건 그 만기일에 무조건 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말씀을 드리니 이제는 조금 이제 빨리빨리 알아보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4월 중순이고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무조건 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좀 뭐하지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임대차 3법 있잖아요. 3법이 되면서 이 문제점이 야기되는 게 뭐가 있다면, 이 집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전세가 껴 있잖아요. 전세가 껴 있고 이건 집주인의 자본이 있는데, 이 전세금을 아예 줘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을 줘버리고 여기를, 사실상 뭐 집주인분들이 야, 전세 보증금이 어딨냐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그거는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이 단단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전세금을 그냥 보내버리고 그냥 빈집으로 만드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 집주인분들이,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들은 집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빈집으로 만드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빈집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빈집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만들기 때문에, 차라리 빈집으로 만들고 나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빈집으로 매도를 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세입자분들 혹은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꼭 잊지 말기 바라십니다. 왜냐면 아시죠? 왜냐면 빈집하고 그 다음에 전세가 낀 집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먼저 팔릴까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빈집이 가장 먼저 팔립니다. 내가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내가 나가는 날짜, 들어가는 날짜 양쪽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쪽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편한 거거든요. 사실 이사만 맞춰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인테리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도 여러 번 볼 수 있고 편하게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이거만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가격이 만약에 똑같은 시세가 5억이라고 치면은 5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없이. 가장 디스카운트 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빈집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죠? 두 번째,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겠죠. 입주가 가능한 물건. 그거는 집주인이랑 협의해서 집주인이 언제 이사 가고 자기가 언제 이사 들어올지 협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실거주, 이쪽 집에 실거주 할 수 있는 집이 먼저 빠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빠지는 게 전세가 낀 매물이죠. 왜냐면 이건 말 그대로 투자를 하거나 내가 나중에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실거주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고, 제일 인기가 없는 건 월세 낀 매물입니다. 월세 낀 매물은 단 하나예요. 뭐죠?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이 너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들 수가 없죠. 그래서 월세 게임 매물들이 시세보다 더 싸게 나옵니다. 심지어 싸게 나와도 월세 보증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갭 차이가 너무 커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다. 근데 그럴 바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투자할 바에는 딴 걸 투자하는 게 낫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리고 월세가 껴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다. 왜? 내가 실제로 요즘 대출 규정이 프로세스가 강화가 됐으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사실상 이제 임대차 3법에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것도 저 또한 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쨌든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이런 세입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임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봤고, 다음에도 더 이런 형식으로 더 의미 있는 영상 찍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